1950년 전쟁이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졌고 서울은 폐허가 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후 약 20년 전쟁을 겪은 한 남자는 국가의 자주권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정희. 우리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맡겨두는 건 또 다른 종속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믿었습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선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필요하다고. 그가 꿈꾼 건 단순한 무기나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 대한민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던 이야기, 그리고 미국, 국제사회와 벌인 숨막히는 외교전의 전말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핵을 갖고 싶었을까? 1953년 휴전. 하지만 한반도에는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재무장을 시작했고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 이른바 해구산 아래 놓였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불안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전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며 아시아에서 미군을 점차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주한미군도 일부 철수했고 박정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필요하면 우리를 떠날 수도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론을 본격화했고 그 핵심에는 핵무기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억지력 확보가 아니었습니다. 북한보다 먼저 핵을 확보하여 정치적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은 NPT 핵 확산금지 조약 체제 하에 있었고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갖는 순간 한미 관계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검 프로젝트의 시작. 핵무기 개발을 위해 박정희 정부는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름하여 백검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처, 국방과학연구소 ADD, 원자력연구소 등이 협력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원자력 연구였지만 그 내면에는 무기급 플루토늄 확보와 핵탄두 개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재처리 기술 도입 시도, 캐나다에서 원자로 CANDU 도입 추진, 벨기에 이탈리아에서 원심 분리기 구입 타진, 독일 등에서 고속중성자 관련 설비 타진. 실제로 한국은 1974년 프랑스와 재처리 시설 도입 계약을 거의 체결할 뻔했으며 이 계획은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갔습니다. 이 시기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습니다.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핵탄두, 설계 운반체 개발 고체 연료 미사일, ADD에서 실제 소형 핵기폭 장치 설계 시도.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은 미국 정보기관 CIA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눈, CIA가 움직이다. 미국은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CIA는 1975년 박정희 정부의 움직임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군사용 목적임을 확신합니다. 미국은 즉시 경고를 날립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면 한미 동맹은 끝이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강경한 조치를 취합니다. 프랑스 정부의 외교적으로 압력 행사 재처리 계약 무산, IAEA와 협조하여 한국 내 사찰 강화, 한국 주요 핵과학자, 외교관의 미국 비자 취소, 군사 원조 및 차관 중단 검토. 미국은 특히 CIA 요원을 통해 한국 내부 핵심 인사들에게 직접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평화적 원자력 개발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다시 핵을 만지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지만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다시 내부적으로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ADD와 일부 국방계 인사들은 비밀리에 기술적 시뮬레이션을 계속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은 이론상 35년 내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5년 한국은 NPT에 정식 가입하고 IAEA 사찰을 수용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비핵화 의지를 알리는 신호였고 이후 핵개발 논의는 공식적으로 중단됩니다. 북한 핵실험과 핵무장론의 부활. 2006년 북한은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이후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 연달아 핵실험이 이어지며 한반도는 전례 없는 핵위기에 빠집니다. 이때부터 한국 내에서도 강경론이 고개를 듭니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 독자 핵무장론 등장, 미국 핵공유 프로그램 참여 주장.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은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해구산 확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재배치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 고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론은 점점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을 만들 수 있을까?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KAERI 한국원자력연구원, KHMP 한수원, 현대건설 등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과 외교적 리스크입니다.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NPT 탈퇴 국제 제재, IAEA 사찰 거부, 핵확산국 낙인, 미국과의 동맹 약화, 일본, 중국, 대만 등 동북아 전체 핵무장 도미노 유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너무 큽니다. 제재가 가해질 경우 금융무역 전반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묻는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1970년대 박정희는 자주국방을 꿈꾸며 핵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뜻은 좌절됐지만 핵무기에 대한 집착은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기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그 위협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비핵화를 지켜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도덕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핵은 국방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국가를 고립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핵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질문은 단지 군사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나라를 지향하느냐에 대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정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이며 그 결정은 결국 국민의 의지에 기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핵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관리할 것입니까? 군의 통제 아래 둘 것인가? 민간 정치 지도자가 결정권을 가질 것인가? 전시 상황에서 사용 결정권은 누가 갖는가?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공론화된 적 없는 주제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도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논리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냉전 시대에도 수많은 국가는 상호 핵보유 상태에서도 끝없는 위기의 벼랑 끝을 오갔습니다. 핵은 평화의 보증서가 아닙니다. 핵은 그저 다른 종류의 위기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 기술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넘을 것인지 아니면 넘지 않을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갖는 순간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잃을 수도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뢰, 평화, 경제, 외교, 그리고 우리의 철학. 한 국가가 강하다는 것은 무기를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무기를 가졌음에도 사용하지 않을 줄 아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핵무기는 강한 힘이지만 그 힘의 진짜 의미는 선택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